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체크숍. 힘을 좀 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파이널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보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봐도 문제없다라고 할 수 있는 강의를 제가 드릴 거예요. 아주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꼭 한번 수능 한국사 보시기 전에 훑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구성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고대사까지 그걸 이제 한 강으로 잡을게요. 거기서 두 문제 나오고요. 고려에서 두 문제 나오고요. 조선에서 두 문제 나와요. 그래서 한강에서 전근대 세 강으로 끝내고 나머지 6강은 근현대. 근현대가 20문항 중에서 14문항 나오니까 이런 비율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개항기에서 또 2개의 강의,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서 2개의 강의, 그리고 현대사에서 2개의 강의, 그렇게 해서 총 9개 강의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뵐 겁니다. 물론 짧게 갈 겁니다. 짧게. 강의는 뭐 9개 강의지만 뭐 그냥 뭐 한두 시간이면 싹 들을 수 있을 그런 분량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첫 강의입니다. 자, 먼저 선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 자, 선사시대 살펴볼 텐데요. 선사시대는 여러분들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구석기 시대. 자, 구석기 시대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사진만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주먹도끼. 주먹도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신석기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신석기 키워드는 토기. 바로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석기 시대에 뭐가 시작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농경이 시작이 되죠. 농경의 시작. 뭐 요 정도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로 갑니다. 청동기. 자, 청동기는요, 기억하실 거 바로 이때부터 계급. 계급이 바로 출현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유물이 뭐였냐면 바로 고인돌. 고인돌. 그다음에 비파형 동검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이건 이제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청동기 키워드 봐주시면 되고요. 뭐 철기 시대는 뭐 철제 도구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사 시대 키워드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여기에 가끔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 나라의 성장. 여러 나라의 성장. 네. 요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이 청동기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하는 최초의 국가가 어디입니까? 이 고조선이잖아요. 고조선. 그죠? 최초의 국가 고조선인데 이 고조선 청동기를 배경으로 했는데 이후에 고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이후에 여러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위치를 한번 좀 봐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좀 볼게요. 쭉쭉쭉쭉. 자, 요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위치 여러 나라. 먼저 부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위치는 여기 이제 부여. 그 다음에 여기가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옥저가 이제 저쪽 그 함경도 강원도 쪽 옥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한이 있고요. 자, 요렇게 위치를 좀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봅시다. 자, 부여는 여러분들 뭐 부영고, 영고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출도. 부영고, 그다음에 사출도라고 하는 키워드만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는요, 힘이 세잖아. 군사 동맹. 네, 그래서 고구려는 동맹이라고 하는 그 행사가 있다. 제천 행사가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옥저입니다. 자, 옥저는요, 뭐 가족 공동 무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민며느리자라는 게 있어요. 민며느리제. 네, 어렸을 때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남자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옥조에는 뭐 무덤이라든지 가족 공동 무덤이라든지 민며느리제가 있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 이 동해에서는요, 무천, 제천 행사로서 무천이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 지역을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돼요. 이걸 책화라고 합니다. 책화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삼한에는요, 계절제, 그 다음이 소도가 있다.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제천 행사가 제일 시험이 잘 나온다면 부여에는 바로 부영고, 고구려는 군사동맹, 그 다음이 옥조에는
네, 바로 동해는 무천, 동해는 무천, 그리고 삼해는 계절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키워드만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좀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자, 키워드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고대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삼국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삼국시대. 자, 삼국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국은 어떤 나라가 있나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하나 플러스해서 가야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백제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백제. 자, 백제. 백제는 일단 도읍변천을 여러분들 좀 봐두셔야 돼요. 백제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디예요? 한성이에요. 한성. 한성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한성에서 맞습니다. 바로 웅진. 웅진으로 가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비. 자, 요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일단 요 도읍의 변천 과정을 여러분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한성시대, 이 한성시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전성기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이 바로 그렇죠. 근초고왕, 근초고왕이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면 바로 한성에서 왜 웅진으로 옮겼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 옮겼냐는 거예요. 왜? 이건 뭐냐면 바로 누가 쳐들어왔어요? 바로 고구려의 장수왕. 그죠? 고구려의 장수왕이 쳐들어왔던 거.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 한성에서 웅진으로 왜 옮겼느냐? 고구려의 장수왕이 쳐들어오면서 고구려가 그때 남아정치피거든. 그래서 이 고구려의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도읍을 천도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백제를 치러 와서 결국 한성이 무너지고 웅진으로 갔다. 여기 시험이 잘 나와요.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웅진에서 사비로 옮겨간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성왕. 백제 성왕에 의해서 사비로 옮겨갔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웅진 지금 이제 공주잖아요. 이 공주인데 이때 이거를 좀 정리했던 왕이 있어.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무령왕이야. 무령왕인데 이때 무령왕이 전국에 22담로에 자신의 왕족을 파견해요. 그래서 22담로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22담로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22담로라고 하는 키워드. 그래서 백제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각각의 개별적인 거 안 나와. 그냥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나라. 왜냐면 문제가 문항서 적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몇 개 키워드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읍변천 과정 속에서 하나씩 내가 붙여줬으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끝! 오케이? 자, 다음은 이제 고구려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구려. 자, 고구려입니다. 자,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 기억해야 될 왕이 누구냐면 소수림 왕이 있어. 소수림 왕. 소수림왕. 이 소수림 왕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율령, 불교, 그리고 태학. 율령, 불교, 태학. 율령, 불교, 태학을 도입했던 왕이다 라고 말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던 왕이 누구예요? 광개토 태왕. 근데 안 적을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장수왕. 장수왕은 내가 이 백제 설명 이미 했어. 광개토 태왕의 아들 장수왕에 의해서 백제 한성이 웅진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평양 천도해가지고 백제 한성 함락시킨 어떤 그런 과정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끝! 자, 그 다음에 신라 볼게요. 신라. 자, 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자, 신라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왕들만 좀 볼게요. 자, 지증왕. 자, 지증왕은 여러분 일단 독도는 우리 땅. 그죠? 이사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이제 왕이라 신라에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왕이 지증왕이에요. 그 다음에 국호. 신라라고 하는 이름도 처음 썼던 왕이 지증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법흥왕이 있어. 법흥왕이 있는데, 자, 이 법흥왕은 고구려의 소수림 왕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똑같이 율령반포에, 그 다음에 불교 공인의 2차돈 순교를 계기로 해서 불교 공인의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림 왕과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진흥왕 때. 진흥왕. 이 진흥왕이
이 신라의 전성기를 이끄는 왕 아니겠습니까? 신라의 전성기를 이끄는 왕인데 이때 이 신라의 진흥왕과 한판 붙었던 왕이 누구냐면 백제의 성왕이에요. 성왕. 이 성왕과 한판 붙죠. 어디 관산성 전투에서 여기서 이제 성왕이 패하면서 한강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왕이 바로 진흥왕이다라고 하는 요 도식 관계만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가야. 가야 같은 경우는 뭐 금강가야가 있고 대가야가 있는데 뭐 하여튼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끝.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 이 통일 과정, 삼국의 통일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나당 연합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나당 연합. 그지? 나당 연합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이 언제 누가 제일 먼저 무너져요? 백제가 무너져. 백제가 무너지고 그다음이 백제 부흥운동이 벌어지고 그다음이 고구려가 무너지고 그다음이 고구려 부흥운동이 벌어지고 그다음이 나당 전쟁이 벌어지는 모습. 오케이. 자, 요 과정이에요. 자, 이러면서 결국은 이후에 결론적으로 통일이 되더라. 라고 하는 요 과정. 그래서 나당 연합이 만들어졌고 백제 멸망했고 그다음이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그다음에 고구려 멸망했고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 그다음에 나당 전쟁 계기로 해서 이후에 삼국이 통일되더라라고 하는 거. 네, 여러분 요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삼국시대 정리했고 아주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남북국 시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북국 시대. 자, 남북국. 자, 그러니까 남쪽에는 어떤 나라예요? 남쪽은 바로 이 신라, 통일. 그 다음에 북쪽에는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는 바로 발해. 그러니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북국 시대 보는데 먼저 자, 발해입니다, 발해. 자, 발해부터 한번 볼게요. 북국이니까 발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해. 자, 이 발해는요, 여러분 기억해다 키워드. 그러니까 내가 다 얘기지만 여기는 세세하게 안 들어도 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자, 발해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이 전국을 어떻게 나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경하고 뿌릉 나오는데, 자, 오경 15부 62주예요. 오경 15부 62주. 근데 이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발해는 오경 15부 62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배울 거야.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구주 오소경이야. 전국을 이렇게 나눴어. 그 다음에 고려는 5도 양계야. 그 다음이 조선은 8도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굉장히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할 때 이렇게 지방 행정구역이 선지에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 발해는 오경 15부 62주. 통일신라는 구주 오소경, 고려는 5도 양계, 조선은 8도. 오케이? 지역 행정구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경 15부 62주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자, 통일신라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통일신라의 어떤 그 기초를 다져놓은 왕이 누구냐면 신문왕이라고 있어. 신문왕이 있는데 뉴스페이퍼 킹이라고 내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 자, 이 신문왕이 했던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일단 이 지방행정구역 아까 지금 얘기했죠. 구주, 오소경 이런 거 뭐 구서당 10정 하여튼 구자 들어가면 이거는 신문왕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이 뭐가 있냐면 신문왕 때 이제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면 바로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뭘 없앴냐면 노급을 폐지해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다.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다. 내가 이야기하지만 이게 각각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각 통일신라의 키워드들 여기만 익숙하면 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그 나라의 통일신라는 관료전 노급 이런 나오잖아. 이런 접근만 여러분 하면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삼국시대도 이제 나당 전쟁부터 나당 그 연합부터 통일까지 왔잖아. 이번에는 뭐냐면 남북시대 마지막 이 시기 이 통일신라 말기 삼국시대 말기 공부했잖아. 통일신라 말기도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전국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이때 이제 그 후기 이제 통일신라 이제 말기죠, 말기. 예, 말기가 되면은 진골 귀족들끼리 막 싸워. 진골 귀족들끼리 막 싸워. 예, 막 싸웁니다. 진골 귀족 간이 막 싸워. 예, 그러면서 중앙에서 지방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예, 싸우면서 결국 이 과정 속에서 호족이 등장을 해. 예, 호족이 등장하는데 이 대표적인 호족이 누가 있느냐? 바로 그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 그다음이 견훤, 후백제에 세웠던 견훤이 있어요. 견훤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신라. 자, 요렇게 해서 후삼국 시대, 이걸 후삼국 시대라 그래. 그런데 나중에 궁예는 폭정에 의해서 물러나지. 그래서 이걸 누가 차지합니까? 왕건. 바로 이 왕건에 의해서 왕건이 어떤 나라를 세워요? 고려를 세우잖아, 고려. 그지? 이 고려에 의해서 바로 이 후삼국이 통일이 되더라 라고 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예요. 네, 어렵지 않죠? 제가 너무 많은 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키워드. 흐름 쭉 오면서 여러분들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게 키워드 관료전이야, 이건 통일신라야, 노금이네, 이거 통일신라야, 오경 15부 62주야, 이거 발해야, 해동성국이야, 발해야, 그렇구나. 그다음이 율령 불교 타약이야, 이거 고구려 소설명예.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대 두 문제가 여기 나올 거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